안녕하세요. 전산실 고인물 따라잡기 보안용 5편 5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목록화하여 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식 또는 정상적인 파일 시그니처, 알려진 IP 주소 등을 목록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 리스트는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 등을 목록화하여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탐지 또는 악성 URL 목록 등의 차단에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내역을 암호화한 거래 장부를 일컫는데, 중앙의 은행이 아닌 개인이 거래 내역 장부를 갖고 있고 거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장부가 자동 갱신이 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앙은행이 없이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P2P 방식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스카다인데요. 이 스카다는 산업 공정, 기반 시설, 설비를 바탕으로 한 작업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턱스넷은 독일 지멘스사의 산업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공격 목표로 제작된 악성 코드를 말하는데요. 원자력, 전기, 철강,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산업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에 침투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악성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마비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식별은 일반적으로 고유한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사용자를 사용하여 실체를 인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IP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IP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어러블 컴퓨터는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위험관리는 위험을 확인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함으로써 보안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수단 선택, 두 번째 인증 및 인가, 세 번째 비상계획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요소로 있고, 안전수단 선택은 한 조직에서 시스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비용, 효율적인 보안 도구의 선택을 지칭을 합니다. 위험 노출은 기밀 정보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는 노출, 수정 또는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말하는데요. 기밀 정보에 대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 또는 노출이 발생할 경우에 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위험 분석은 한 조직의 정보 자원, 기존 제어 및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위험 분석은 잠재적인 피해 수준을 현금 및 기타 자산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내용, 다른 대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내용, 그리고 보호하는 방법을 파악한 것은 사용자의 모든 위험을 조사하고 심각성 수준별로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 평가는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성, 위험, 가능성, 손실 또는 영향, 그리고 보안 조치의 이론적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말하는데, 예상 손실을 파악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확립하기 위해 위험 및 취약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침투 테스트는 시스템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시스템의 보안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는 보안 테스트의 일종인데요. 침투자들은 모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시스템 소스 코드 목록, 설명서 및 회로 다이어그램 등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제약과 달리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조는 보안 공격의 하나로 비인가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위조물을 삽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인증에 대한 공격을 말합니다. 스테가노그래피,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실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은닉 채널이나 보이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기술로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을 말합니다. 능동적 공격, 파일의 조작 또는 허가받지 않은 파일의 추가 등 허가받지 않은 상태 변경을 초래하는 네트워크 공격으로 수동적 공격과 반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동 공격은 능동적 공격과 반대로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는 정보 노출에 대한 위협을 말합니다. 즉 정보의 변경이 아닌 차단을 수반으로 하는 위협의 한 종류로 데이터를 수동적으로만 감시하고 기록함으로써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음 스니커인데요. 이 스니커는 타이거 팀과 유사한 용어로 보안을 시험하기 위해 장소에 침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스니퍼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관리용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트래픽에 따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용도로 랜 등 네트워크 환경의 트래픽을 분석하여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는 공격에 이용이 됩니다. 스니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IP 컨피그 명령이나 CMP를 이용하여 탐지하거나 아니면은 브로드캐스트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카드 및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격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인증 기능을 강화하거나 암호화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루트 권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입력값을 보내 해당 프로그램의 에러를 유발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다운시키거나 시스템 통제권을 탈취를 합니다. 버퍼 오버런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버퍼 오버플로우가요. 네, 다음은 백도어인데요. 이 백도어는 남겨둔 보안 허점의 일종인데요.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보안상 치명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겠죠. 특히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트로이 목마를 침투시켜 백도어로 이용하는 경우에 시스템 침입 사실에 대해서 은폐는 물론이고 재침입을 하기 위해서 이 백도어 설치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말이 꼬였네요. 매우 위험합니다. 백도어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 가지를 좀 보면은 시스템 관리자 보안 관리를 우회하여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수시적으로 패스워드 갱신 또는 아무런 안전한 관리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스템에 침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백도어 프로그램은 로그를 남기지 않고 침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침입 시간이 짧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무작위 공격은 브로드 포스 어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키를 찾을 때까지 각각의 가능한 키를 시도하는 공격 유형을 말합니다. 암호문을 알아볼 수 있는 평문을 찾기 전까지는 다른 키로 그 뜻을 파악한다. 평균적으로 이 공격은 키 스페이스에 있는 키의 절반만 시도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무작위 공격에 대한 것들이 무차별 공격 아니면 사전 대입 공격,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공격 종류가 있습니다. 몸캠 피싱. 이 몸캠 피싱은요, 영상 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몸캠과 개인정보를 낚는 것을 뜻하는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공격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음란 영상 채팅을 하며 사용자의 얼굴과 알몸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서 스마트폰에 내에 있는 주소록을 탈취를 합니다. 이후에 공격자는 수집한 주소록에 있는 사용자의 지인들에게 몸캠 동영상을 전송한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이 몸캠 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일 폭탄은요, 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에 수많은 이메일을 동시에 정송하거나 사용자를 수많은 이메일 그룹에 가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스팸 메일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엄청난 양의 메일을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보내 불편을 초래하거나 메일 서버를 다운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이 메일 폭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메모리 조작은요, 게임이 실행 중일 때 게임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실행 코드를 조작하는 해킹을 말합니다. 경험치, 능력치와 같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실행 코드를 조작해서 특정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채기, 보안 공격의 하나로 인가받지 않은 자들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신뢰성에 대한 공격을 말합니다. 리플로그 공격, 이 다른 호스트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 한 호스트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이상의 호스트를 통해 텔넷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래커의 작업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레터럴 무브먼트, 지능형 위협이라는 APT 공격의 전개 과정 중의 하나로 흔히 내부망 공격, 내부 확산, 측면 이동, 횡적 이동 등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조직 내부로 침투한 위협이 최종 타깃 시스템을 찾기 위해 조직의 내부망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서버에서 서버로의 이동과 같이 동일 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내부 감염이 확산되거나 최종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에서 역추적하더라도 위협이 최초로 유입된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는 접근을 감시하고 접근을 요청하는 사용자 식별, 접근 시 기록, 접근 허용 또는 거부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리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 보안의 기초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파트레, 이 어파트레는요, 스팸 메일을 통해 퍼지며 사용자가 메일에 첨부된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특정 주소에 접속해서 다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